자, 이제 조금 더 시장에 다뤄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분 더 오셨고요.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오늘 목요일 합류하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지금 눈에 띄는 가장 핵심 포인트 뉴스는 중국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중국의 외교부장인 것 같은데 양치츠, 성함이 조금 어렵긴 한데 양치츠 부장이 다음 주에 서울을 방한할 수 있다. 이런 내용이 일부 모 일간지 단독으로 지금 나왔어요. 뭐 가능성이야 열어둬야 되겠죠. 네. 정경민 차장님, 일단은 네. 오늘 포인트가 또 등장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렇게 되면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의 급물살, 또 오늘 볼 수 있는 뭐 화장품도 주목받고 네. 컨텐츠, 또 뭐 나아가면 게임, 또 네. 거기에 이제 여행, 카지노 다 묶여 있잖아요. 뭐 다 말씀해 주셨는데.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면 어제 여행주가 살짝 움직였던 부분은 앞서 이제 김영민 매니저가 얘기했던 실물 경기에 대한 뭐 회복 이거를 파악해야 되는데. 예. 일단 양치츠 이제 국무위원이죠. 네. 뭐 외무부,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외무부 차관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뭐 이제 그 급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, 그래서 이제 남북 얘기를 일단 한다 그랬고,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 얘기가 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한테 일단 시초가 부근에는 뭐 좀 좋은 그런 투심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. 근데 어떤 얘기를 할지, 언제 올지,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돼봐야 될 것 같은데, 근데 중국도 지금 뭐 코로나에 또 저기 홍수에 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네. 뭐 8월에 오고 9월에 오고 이거는 어려울 거예요. 그래서 뭐 원래는 저도 중추절 전에, 그러니까 우리 추석 전에 방한을 하지 않을까지 예상을 해봤습니다만 아마도 빠르면 연내에 온다, 연내에 오고 뭐 빨리 온다라고 본다면 뭐 한 10월, 11월 정도가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일단 이런 중국 관련된 종목들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이제 뭐 자율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네. 현실적으로 뭐 이 컨텐츠나 어떤 중국과 그동안 닫혀 있었던 한한령을 풀리게 되면은 역시 이제 중국도 언택트를 갖다 붙여야 돼요. 그러면 뭐 게임, 컨텐츠 이런 게 이제 가장 먼저 좀 부각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화장품도 이제 뭐 예전에는 많은 이 딸꽁들이, 그러니까 이제 보따리상들이 와서 이제 진행하는, 뭐 말이 보따리상이지 어지간한 우리나라 유통회사보다 큰 주체들입니다. 네. 그런 이제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만 이젠 뭐 직접 수출 쪽으로 좀 많이 좀 가닥을 잡고 또 현지화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예전과는 조금 다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만 또 이제 투심이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. 그래서 뭐 저는 이 얘기 나오면 뭐 한 7, 8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판호를 기다리고 있는 게임주들한테 좀 저는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이제 이런 이슈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, 이런 얘기가 나오면 NC소프트는 오늘 아침에 실적 내놨군요. NC소프트는 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조금 한 템포를 좀 죽여가는 이제 그런 단계라고 좀 생각이 들고, 이제 이 이슈를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렇죠. 그러면 아니 뭐 게임 쪽으로 잠깐 뛰어나갔다면 중국 쪽에서 이제 인기가 있는 게임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그 M게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열혈강호라는 이제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. 국내 상장 기업인가요? 예, M게임. M게임이라는 회사. 뭐 물론 이제 뭐 웹젠과 위메이드 같이 뮤와 그 미르 IP로 뭐 사골처럼 잘 우려먹는 회사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네. 일단 이런 이슈가 또 한번 나온다고 하면 저는 게임주 쪽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싶고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 외에 좀 다른 걸 좀 투척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M게임, 뭐 룽투코리아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완전 저가에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또 이슈가 되면서 이렇게 툭툭 치고 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요. 개장 전에 눈에 확 띄게 등장한 재료라서 사실 정해진 거 빼고 지금 순서를 좀 바꿔봤는데 김영민 매니저의 생각 짧게. 네, 중국 소비 수혜주가 이제 뭐 과거의 영광을 찾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2014년, 15년에 이제 중국향, 특히나 이제 소비 수혜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던 건 그 기업들이 이제 딱 그 당시에 중국의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대규모 이제 소비가 좀 또 불러일으키면서 상당히 좀 각광을 받았던 시절이었고 영업이익률이 뭐 엄청나게 치솟았던 그런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이제는 워낙 많은 이제 후발 기업들이 또 진입을 했고 중국 소비자들이 또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또 높지 않거든요. 특히 이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한한다는 이
이슈 때문에 항상 가장 먼저 좀 들썩거리는 게 화장품 종목이잖아요. 네. 한국 화장품 제조 뭐 이런 기업들인데 실제로 중국향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뭐 형편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쨌든 시장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건 이해가 좀 되지만 화장품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이슈 때문에 또 단기적인 매매로 접근을 한다면 네.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. 이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. 그래요. 네. 하여튼 중국 얘기 다루고 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셔가지고 트윗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아주 화났다. 끔찍한 질병을 막았어요. 이게 원문이에요, 원문. 나라는 건 본인 당신이겠죠. 네. 네. 원문이 이렇게니까 보내드리는 겁니다. 중국이 화났답니다. 어제는 또 그런 얘기 하셨던데요. 네. 시진핑 주석하고 사이가 좋았었는데 지금은 아니다. 뭐 이런 그렇죠.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. 네, 로망을 타시네. 그 트위터를 시계열로 쭉 놓고 쭉 읽어보면 진짜 병생입니다. 이거 그렇죠. 정말 할 수가 없고요. 그리고 한 달여. 제가 잠시 좀 빼먹은 것 같은데 네. 오는 이유가 지금 양세츠 그 국무위원이 국무위원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북 얘기가 또 있거든요.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대북 그 라인도 우리도 네. 좀 상당히 좀 우호적인 분들이 이제 다 임명이 됐잖아요. 네. 그러면은 대북주들도 한번 좀 꿈을 꿔볼 수 있는 시점이 그럴 다음 뭐 수 방안을 있네요. 한다라고 지금 하면 북한 쪽도 수혜가 좀 굉장히 큰 그렇죠. 걸로 알고 있고 뭐 식량 문제도 그렇고 인도적인 차원의 뭐 유엔 얘기도 어제 네. 나왔고 그리고 미국하고의 또 이제 뭐 대북에 해볼까라고 했더니 미국이 그렇게 많은 이렇게 좀 꺼리낌이 없는 걸로 봤을 때는 대북도 조금 풀려갈 수 있는 실마리는 있지 않을까. 근데 뭐 다음 주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그거. 하여튼 예. 저 재료가 있다라는 거 인지만 하시고 자 오늘 저의 최임화의 일발장전은 아까 김명미 매니저의 그 주제하고 맥락은 같이 갑니다. 실물 경기의 어떤 태동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건화물 운임 지수죠. BDI 지수가 스물스물 좀 올라왔는데 시장이 많이 주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어제 이제 뜬금없이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은행주라든지 뭐 일부 그런 기업들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매번 주목하는 분야만 자꾸 도드라지다 보니까 뒤처지는 것들이 싹 소리 소문 없이 올라와서 자, BDI 지수 얘기 좀 해보고 자료 화면 또 내주시면은 이 BDI 지수가 지금 1550포인트인데요. 5월 달 저점 코로나19 사태가 많이 창궐했을 때가 390포인트니까 한 지금 5배 가까이 올라왔나요? 네. 물론 저점 대비입니다. 그 전에 이제 또 지수가 있었고 BDI 지수는 아시겠지만 BCI, BPI, BSI, BHSI 지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이제 과중 평균한 거고 그 중에서 이제 파나맥스급 지수 BPI 지수가 석탄과 곡물의 이제 건화물을 움직이는 운임 지수인데 연고점을 지금 돌파했어요. 그만큼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사실 아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많이 화났다고 그러지만 중국에 지금 곡물은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저 운임 지수로 봤을 때는 계속 그 식량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고 15일 날 그래서 고위 당국자들끼리 만나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표면적인 뉴스보다는 이제 실제 움직이는 지수를 잘 봐야 되고 이거와 관련된 뭐 기업을 꼽자면은 사실 조선업종까지는 못 가겠고 제가 현대상선 과거에 이제 구현대상선인 지금 HMM 뭐 5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고 하는데 대한해운 뭐 펜오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 잠깐이지만 시간 짬을 내서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미 얘기는 다 했어요. 네. 근데 정영민 차장이 그랬잖아요. 이거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하실 게 참 없으신가 봐요라고 저한테 하셔갖고 한 방 매기고 들어오셔가지고. 네. 왜냐면 제가 6월 달에 이 네. BDI 지수 반등 한번 했거든요. 근데 했어요? 소름이 소문 없이 지나갔습니다. 그래요? 그러니까 결론은 중요한 지표로 삼으시되 네. 직접 투자의 포인트는 많지 않다. 지금 뭐 IT,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, 뭐 2차 전지가 뭐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있니 없니 이 얘기를 하는데 최전지는 단기 고점 얘기를 자꾸. 예. 그런데 하려고 갑자기 이제 해운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아 그래 BDI가 올라가니까 해운주 사야겠다. 뭐 HMM 또 뭐 간만에 또 2분기에 뭐 1,300억 넘게 좀 턴어라운드 했다던데 이거 한번 사봐야지라는 네. 분이 그럼 대한해운은 어때요? 많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대한해운 오늘 색깔 반전 대한해운. 아, 대한해운입니까? 저는 대한해운 채권 쪽은 좀 뭐 이 시간에 이제 주식 네. 방송인데 그 채권 말씀드려서 조금 이제 이 논점이 좀 흐트러졌습니다만 채권 쪽에 이게 좀 돌아다니는 게 많이 있는데 그쪽은 좀 괜찮아 보여요. 근데 이제 주식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렇게 뭐랄까요? 확
당기는 그런 게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돼요. 이게 원래 이제 이 전기 노선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 노선 버스 같은 게 그런 게 그 전기 노선이 있고 네. 택시 같이 이렇게 전세로 가는 이제 그런 노선이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고 여러 가지 선사들이 이제 쉬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. 물동량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뭐 유가도 싸고 그런 보면 이제 배 몇 대 띄워가지고 지금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이 카고로 돈을 번 이유가 보통 카고를 이 짐을 날르는 비행기를 갖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거든요. 네. 그래서 전용기를 띄우면서 이제 남들 안 하는 짐 날라주면서 돈을 번 거거든요. 저도 이 BDI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선사들이 좀 쉬고 있다 보니까 일부 그냥 좀 쉽게 갈 수 있는 그 발틱해에 있는 지금 그 회사들만 좀 돈을 벌다 보니 이제 이렇게 좀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조금이나마 경기가 진짜 풀려서 실물 경기가 풀려서 물동량이 돌아다닌다고 하면 쉬고 있는 선사들 다 뛰어들 거예요. 그러면 네. BDI는 다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저는 해운주는 채권 투자는 좀 괜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만 주식은 저는 아직도 그 BBIGS, 뭐 5G 이쪽이 네. 낫다라는 뭐 딱 브로커 같은 얘기입니다만 알겠습니다. 되는 쪽을 계속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네. 싶습니다. 자, 일단 정영희 사장한테는 까였습니다. 네. 그렇게 저도 말씀하시면 근데 좀 비슷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너무 양쪽에서. 신랄하게 지금 까주셔가지고 네. 저까지 까면 상처 입으실 것 같아서. 아니, 근데 뭐, 저는 그냥 주제를 정해온 거고, 네. 저게 꼭 오늘 뭐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, 대한해운 색깔 반전 좀. 네, 그래서 시기적으로 일단 H&M이 이제 어쨌든 가장 이제 핫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이미 좀 늦었다. 사실 이제 H&M의 주가가 상당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고 대형 해운도 그렇고 저는 이제 뭐 해운주 중에 굳이 또 좀 꼽아 본다면은 KSS 해운이라는 기업이 또 있어요. KSS. 네, 이 회사도 이제 실적이 되게 잘 나오는 회사고 사실 뭐 다른 해운주들에 비해서 뭐 부채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. 근데 이제 특히나 또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LPG라든지 이런 이제 에너지 운반선과 관련된 사업을 또 영위하는 회사가 KSS 해운이기 때문에 뭐 요 종목 정도는 뭐 지금도 조금 접근을 해 보시면 뭐 괜찮을 것 같다. 근데 저는 사실 우리가 주식이 어차피 좀 선택의 문제잖아요. 오늘 제가 또 뭐 반도체 관련주들, 뭐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보셔야 된다라고 어제도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지만 사실 굳이 이제 이쪽 계열에서 이제 선택을 한다면 뭐 KS 해운이나 저는 이제 또 대한항공이 오히려 조금 낫지 않을까. 아무래도 이제 어저께 이제 여행주들이 막 올라가고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건 일단 가격적인 매력.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부담 없는 가격에 그냥 사놓고 좀 기다리지 뭐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좀 적절한 이제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네. 경제가 회복되면 그 다음 수순은 이제 인적 교류가 또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뭐 화물 쪽과 관련해서는 대한항공이 2분기 실적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낸 그런 이제 항공사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. 대한항공이 네. 이제 인적 이제 교류까지도 이제 좀 살아나게 된다면 지금은 뭐 아직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해외여행 다니는 게 뭐 먼 얘기 같지만 사실 이제 경제가 이제 회복되고 코로나19 백신이 또 개발이 좀 되고 나면은 나는 백신 접종했으니까 뭐 해외 가도 되겠다.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? 네. 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오히려 이제 대한항공 쪽도 워낙 지금 또 많이 빠져 있고 유전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이제 그런 악재들이 전부 다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접근을 해본다면 대한항공 쪽도 괜찮아 좀 보인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잠깐 주제를 좀 정해봤고요. 뭐, 이 사고의 확장성 너무 이제 쫓아만 가는 형태를 저희가 배제하기 위해서 조금 다뤄보지 않는 것들을 좀 다뤄봤습니다. 자, 김영 매니저는 또 시간이 되셨으니까 네. 마무리를 조금 해주시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. 오늘 이벤트 네, 예고할까요? 오늘도 오후 4시에 옵션 만기일이잖아요. 어제 뭐 저희가 이미 어느 정도는 또 시장의 그림을 좀 그려드렸고요. 어제 제가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할 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지금 또 이제 타이밍은 또 반도체라든지 또 제약 바이오 기업들 최근에 이제 급락이 좀 떨어졌던 그런 기업들이 오늘 과연 이제 얼마나 기술적인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좀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옵션 만기일 시장 잘 대응하시고요. 오후 4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온라인 방송 제가 한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로 방송을 들어야 되냐 이렇게 문의들을 하시던데 유튜브인 줄 아시고. 네, 그냥 네이버에다가요. MBN 골드라고 한글로 치시면 우리 매일경제TV의 이제 공식 사이트에 있는 이제 MBN 골드 사이트가 있거든요. 그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누구나 다 이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개 방송을
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. 오늘도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일단 오프닝 함께 해주신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